여러분, 만약에 어른이 한 명도 없는 세상에 아이들만 뚝 떨어진다면 과연 거긴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은요, 바로 이 소름 돋는 질문으로 벌이는 아주 잔혹한 실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파리대왕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이 얇은 막을 싹 걷어냈을 때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진짜 모습, 그 본성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인도예요. 한창 전쟁 중에 영국 남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피하다가 여기에 불시착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살아남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분위기가 꽤 희망적이에요. 아이들이 어른들 세계를 흉내내기 시작하거든요. 투표도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보이는 랄프를 리더로 뽑고요. 또 똑똑한 피기를 조언자로 삼아서 나름대로 문명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랄프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 질서를 세우자. 그리고 힘을 합쳐서 구조 신호를 보낼 봉화를 절대로 꺼트리지 말자. 이거였죠. 이게 바로 문명의 기반을 둔 이 아이들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주가 이 장기적인 계획에 동의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사냥을 이끄는 잭 같은 아이들은 달랐죠. 바로 지금 당장의 즐거움, 이 즉각적인 만족감에 대한 욕망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은 정말 순식간에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져요. 미래의 구조를 위해서 지금은 참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랄프의 문명파, 그리고 미래는 무슨 지금 당장 사냥하고 즐기는 게 최고지 하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잭의 야만파, 이렇게요. 그럼 이 분열과 붕괴를 확 앞당긴 건 뭘까요? 촉매제가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한방이었죠. 어린아이들 입에서부터 이 섬에 정체불명의 짐승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물론 실체는 없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아이들의 이성을 점점 마비시키기 시작하고 잭은 이걸 놓치지 않죠.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딱 한 명, 조용하지만 통찰력 있는 소년 사이먼만이 진실을 꿰뚫어 봐요. 짐승이라는 게 섬 어딘가에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진짜 짐승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 그 자체라는 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먼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리려고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그를 짐승으로 착각하고 달려들어서 죽여버려요. 말 그대로 진실이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바로 이성과 질서를 상징하던 피기마저 잭의 무리가 굴린 바위에 맞아 처참하게 죽고요. 이로써 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 윌리엄 골딩이 이 소설 속에 숨겨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연약한 기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소라 껍데기입니다. 이걸 불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걸 든 사람만 발언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이들 세계의 법이자 민주주의였죠. 근데 이게 박살났다는 건 그냥 소라가 깨진 게 아니라 민주적인 토론, 규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기의 안경, 이게 섬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거든요. 즉, 과학과 기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잭이 이걸 훔쳐서 독점하면서 지식과 기술이 모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을 지배하기 위한 무기, 권력의 원천으로 변질되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파리대왕, 이게 뭐냐면 막대기에 꽂아놓은 썩어가는 돼지머리예요. 파리가 들끓는. 정말 끔찍하죠? 이게 바로 사이먼이 봤던 그 우리 내면의 악을 형상화한 야만의 상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과 진실, 반대 세력이 모두 사라졌어요. 잭의 무리는 마지막 남은 랄프를 잡으려고 섬 전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히고 씁쓸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랄프 한 명을 죽이겠다고 온 섬을 태워버린 그 거대한 불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저 멀리 바다를 지나가던 해군 군함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결국 그들을 구조하는 신호가 되어버린 거죠. 참, 그쵸?
섬에 내린 해군 장교는 꼴이 말이 아닌 아이들을 보면서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니, 똑똑한 영국 소년들이 이것보단 잘해낼 줄 알았는데 라면서요. 근데요, 바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구하러 온 이 문명인 이 어른도 사실은 섬 밖의 세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전쟁 중이었거든요. 규모만 훨씬 클 뿐 결국엔 똑같은 미움과 폭력, 야만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파리 대왕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있던 그 섬이 무슨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섬은 그냥 거울이었던 겁니다. 사회라는 규칙과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그게 학교든 회사든 아니면 한 나라든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둠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비춰주는 아주 잔인한 거울 말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규칙과 미래를 생각하는 랄프를 따랐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쾌락과 힘을 좇는 잭의 무리에 합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